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석태입니다. 여러분 요즘 SNS상에 아주 발음하기도 어려운 일본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우라센케이 그리고 고쿠시칸 다이가쿠 등등 우리가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일본어들이 계속해서 SNS상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어째서 이런 말들이 나온 것일까요? 제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저는 사실 일본말을 좀 할 줄 압니다. 그런데 문재인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부산에 있을 때 일이겠죠. 우라센케이 다도 교실에 열심히 다녔다고 합니다. 우라센케이 다도 교실은 일본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그런 다도 교실이죠. 일본식 복장을 입고 아주 엄격한 그런 예의를 존중하는 그런 다도 방법입니다. 서울에 우라센케이 출장소가 있다고 하죠. 벌써 만들어진 지 30년이 넘고 또 30주년 기념식 등등 여러 행사도 펼쳤습니다. 그리고 부산에도 우라센케이 부산 지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김정숙 여사가 부산에 있을 때 이 우라센케이 다도 교실에 열심히 다녔다는 그런 일본 측 보도가 있었습니다. 일본 산케이 신문에서 보도한 내용입니다. 지난달 30일 보도한 그런 기사입니다. 이 기사는 구로다 가츠히로 지난번 산케이 신문 서울 지국장이었죠. 상당히 당시에 말썽도 좀 많이 있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7시간 행적에 관한 기사를 썼다가 그 당시 한일 양국 간에 여러 가지 분쟁을 낳기도 한 그런 장본인입니다. 그런데 구로다 가츠히로가 이번에 일본에서 부산에 와서 이것을 취재하고 또 기사를 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바로 문재인의 딸 문다혜 지금 태국에 해외 이주한 그런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문다혜가 일본의 대학을 다녔다. 이런 또 보도가 나왔습니다. 일본 도쿄에 있는 사립대학교입니다. 1917년에 창설된 그런 사립대학이죠. 국사관, 그냥 한자로는 국사관입니다. 그러니까 나라의 인재를 키우는 그런 곳이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일본말로 하면 고쿠시칸 다이가쿠 국사관 대학입니다. 문다이가 이 학교를 다녔다는 것입니다. 이 학교에서 졸업을 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얼만큼 다녔는지도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구로다 가츠히로 기자가 이 사항에 대해서 자기 신문에 산케이 신문에 보도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입니다. 만일 제 자식이 있다. 그런데 일본에 유학을 가겠다. 이렇게 하면 좀 우선 망설일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일본 사립대학 때 수업료가 그렇게 작은 것이 아닙니다. 꽤 돈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일본에 가면 여러 가지 또 사항들이 우리하고 좀 맞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일 제 아들과 딸이 있다고 하면 이 자녀들이 일본에 유학을 간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조금 망설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제가 일본에 유학 가는 것을 나쁘다고 보는 것은 아닙니다.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도 자녀들을 일본의 리츠메칸 다이가쿠 이런 대학에 유학 보낸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본에 유학 가서 굉장히 훌륭하게 잘 되온 그런 사람들도 많이 봤습니다. 제가 이전에 일본에 취재를 갈 때 거기에서 공부하던 유학생들이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통역도 하고 여러 가지 취재 안내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일본 유학생들에 대해서 굉장히 인상이 좋은 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그렇지 않습니까? 문재인 자녀와 그리고 부인이 일본과 굉장히 밀접한 그런 관계를 맺었다. 부인은 우라센케이 다도 교실에 열심히 또 공부를 했고 그리고 딸은 일본 도쿄에 있는 이 대학에서 고쿠시칸 다이가쿠에서 공부를 했다. 고쿠시칸 다이가쿠는 제가 볼 때 1917년에 만들어진 그런 대학입니다. 일본의 개혁파들이 만든 대학이죠. 그래서 이 일본 개혁파들이 조선에 대해서
많이 침략을 한 그런 우파들, 우익 세력들이 만든 대학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학교는 도쿄에 있고 세계 캠퍼스가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많은 졸업생도 배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꽤 유명한 그런 사립대학이라고 합니다. 물론 문다혜가 이 대학을 다니고 또 졸업한 거 저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여러 가지 세계 좋은 풍물을 배우고 또 일본의 발전된 상을 배워서 우리에게 접속시키고 또 다시 이것을 바통을 해서 더 좋은 그런 결과도 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또 한 부인이 일본 다도를 배운다고 해서 이것도 문제가 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교양을 높이고 또 일본 문화를 제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문재인의 가족들이 부인과 딸이 이렇게 일본과 밀접할 수 있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의아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문재인은 평소에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일본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일본에 대해서 굉장히 혐오적인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자기 부인은 이전에 일본 다도교실에 열심히 다녔고 또 자기 딸은 일본 유학을 했다는 그런 부분을 보면 정말 저는 이해가 좀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왜 이런 이중적인 그런 잣대를 가지고 살아왔는지 또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좌파 세력들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반미를 하면서 자기 자식과 그리고 가족들은 또 미국에 보냅니다. 그런 사례는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장관이라든지 또 다른 아주 중요 보직을 맡고 있는 그런 좌파들도 지금 보면 자기 자녀들은 미국에 공부를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중적인 모습을 보면서 이건 정말 의아하다. 나는 문재인만큼은 이런 연관이 없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이 밝혀지니 정말 뭐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려야 할까요? 저는 실제 일본에 대해서 반일 감정은 없습니다. 오히려 저는 그 길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이 아시아 여러 나라 가운데서 세계 문물을 빨리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변화가 빠릅니다. 변화도 빠른 대신에 또 애끝을 지키려는 그런 노력도 굉장히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좋은 부분을 받아들여서 일본을 극복하면 우리가 아시아에서 제일 가는 나라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그 길 운동을 주창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평소에 어떻게 발언했습니까? 친일을 청산하자. 그리고 독립운동을 제대로 이어오자. 그래서 이것이 바로 민족 정기를 세우고 정의로운 나라로 가는 길목이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그리고 독립유공자를 사상부모로 몰고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빨갱이의 말의 근원이다. 일제 경찰들이 독립운동가를 빨갱이로 몰았다. 이런 등등의 말을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종군 위안부 문제 등등 이번에 또 일본 기업에 대한 압류 문제 정말 지금 일본과 우리나라가 굉장히 서로 대립되는 그런 관계에 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처럼 일본과 관계가 소원한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만일 이런 식으로 계속 일본을 배척하고 또 일본을 또 경시하고 멸시하고 이렇게 나갈 경우에 혹시 유사시에 만일 6.25 전쟁 같은 전쟁이 났을 때 어떻게 일본과 같은 후방 군수물자 기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며 또한 IMF 사태가 났을 때 일본으로부터 경제적인 그런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 이런 부분도 생각하면 정말 깝깝하고 답답합니다. 그런데 이런 문재인의 가족들, 아들을 제외한 딸과 자기 부인이 일본 측과 이토록 큰 관계를 맺었다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배신감마저 느끼는 그런 기분입니다. 지금 이런 기사는
조선일보와 월간조선에서 그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더 월간조선을 보면 아주 더 심한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문재인과 노무현 당시 변호사가 김지태, 부산에서 굉장히 큰 부자였습니다. 친일 성향이 높은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수임함으로써 김지태를 친일 계열에서 빼버렸다는 그런 기사도 있었고, 또한 여러 가지 문다에 관한 그런 이야기도 담고 있습니다. 요즘은 어떤 사실을 팩트를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지금 청와대라든지 또는 민주당 정부에서 이것을 가짜 뉴스라고 해서 계속해서 우파 또 보수 농객들에게 재갈을 물리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민주당에서 바로 얼마 전 75명의 그런 우파 농객 또는 SNS 사용자에 대해서 고발을 했습니다. 그것도 중앙지검에 고발을 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이런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도 요즘은 굉장히 망설여지는 그런 분위기라고 말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언론의 자유가 있는 것인가? 표현의 자유가 있는 것인가? 이런 점을 생각할 때 굉장히 마음이 답답합니다. 문재인 그렇게 반일을 주장하고 또 일본에 대해서 그렇게 나무라고 이렇게 한 바로 우리 지도자가 이전에 부인과 그리고 딸이 일본과 큰 밀접한 관계를 맺었다. 특히 일본 다도교육. 일본 다도교육이란 것은 굉장히 일본의 정신을 나타내는 그런 교육입니다. 그리고 일본에 자기 자녀를 유학 보냈다. 이것도 굉장히 일본을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가까이 하려는 그런 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정신세계, 이 정신세계가 굉장히 이율배반적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가족들은 그렇게 행하도록 하면서 또 많은 사람들, 그런 국민들에게는 굉장히 또 반일 감정을 고취시키는 그런 점에서 저는 정말 이중적이다. 또는 이율배반적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에 맞는 적당한 고사성어가 있는지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만 굉장히 저는 와스럽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까요? 가면을 쓴 느낌. 그런 느낌도 듭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예능 프로그램에서 가면 쓰고 등장해서 노래 부르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습니다만 가면은 썩 좋지가 않습니다. 가면을 벗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이 소식 구로다 가츠히로 기자의 이 기사를 보고 그런데 이 가츠히로 기자가 벌써 이 기사를 쓴 지가 지난달 30일이니까 벌써 10일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 측에서 일체에 반박을 하지 않는 걸 보면 이것이 맞는 사실이다. 이런 느낌도 납니다. 이것이 만일 가짜 뉴스라고 하면 또 재갈을 물릴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 사항은 일본의 산케이 신문 그리고 조선일보, 월간조선에서도 보도된 내용입니다. 저는 이를 단지 인용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고쿠시간 다이가쿠에 그런 모토가 있더군요. 이 모토가 히토토 샤카이요 사사이루 지카루. 이것은 사람과 사회를 지지하는 힘, 이것을 키우는 인재를 만드는 것이 고쿠시간 다이가쿠의 그런 목표라고 합니다. 아주 모토는 좋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문다이가 이 대학을 또 다니고 또 유학하고 이것은 저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단지 자기 아버지가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일본에 대해서 그토록 붕괴하고 배척하고 또 나무라고 일본에 대한 그런 반일 정책을 선 것이 오히려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